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군은 김정은 등 북한 핵심 지휘부를 제거할 특수작전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논의는 미중 간의 의견 차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좀 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이 이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한 부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북한에 좀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북한이 위협되겠다는 생각 속에 판단 속에서 그러한 일종의 특수부대를 만든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협을 느끼는 김정은, 그걸 둘러싸는 북한 군부들 얼마나 위협을 느낀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핵심 세력 김정은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예상 시나리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또 대외적으로. 그런데 북한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또 지금 김정은까지 제거한 사례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하면은 한미 또는 한국 독자 정말 그렇게 쉽게 가능할까? 저는 아주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의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특수부대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제가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침투 작전을 펼치는 이런 것을 그냥 상상하면 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넵튠 스피어라고 해왕성을 이 날카로운 창으로 찌른다는 게 빈라덴 잡는 작전명이었거든요. 예. 미국 네이비 실 팀의 정예요인 데브 그루라는 팀이 네. 그 병사들 보면 여기다가는 고글 같은 거 쓰고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공군이 작전상에서 다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현재전 작전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우선 5가지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예. 네. 고도의 정찰 우성이 있어가지고 정찰 우성에서 적이 어디 숨어 있는지, 김정은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핵무기 미사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특수팀들이 그걸 받으려면은 위성과 송수신하는 WMD용 특수 통신 장비를 가져가야 돼요. 예, 어제 예. 장준규 총재도 그 요청했잖아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됐으면 두 번째는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MH 계열의 헬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상 회피 방식과 등고속 비행 산악 계획 레이더도 회피할 수 있고 피로시 체프도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예. 또 자기 40mm 기관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의 레이더에 안 걸리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은 김정은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가서 죽이던가 생포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특수기관총 얘기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때도 또 거길 다 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게 있어야 되고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고. 예. 그러려면 또 내부자 누구한테 정보를 안 받고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부에 들어갔더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다음은 더 큰 문제예요. 그 설사 아주 잘해서 작전을 성공했다. 네. 김정은을 죽였거나 잡았다. 네. 그 먼 평양이나 어디서 데리고 다시 우리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북한군은 그동안 들어갈 동안 또 잡아올 동안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항속거리가 600km고 공중급유도 받을 수 있고 주야간 전천후 비행도 하고 40명 완전군 이거 말고도 이제 오스프레이라고 한 3,000km 날아가고 완전군장 한 30명 태우는 거 이런 것도 있고 MC 계열은 되게 레이더 자체 방어하는 게 있어요. 도료를 그렇게 해서 우리 특전사 예하에 네. 특수전을 수행하는 병력이 수개 여단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최강 군인인데 네.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해라. 근데 병력은 많은데 장비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들어가려 그러면은 네. 거의 대부분 미군 자산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가 아니라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지금 무기와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폭 이제 확장을 한다고 이제 추가로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왜 어떤 거를 추진하면은 이제 장비부터 사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거의 된 전문가시니까 예. 상당히 좀 설득이 있다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평시와 전시를 할 수 있는데 평시에 과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든 능력을 갖춘 나라는 아무 나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시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이 평시에 우리가 보통 복싱을 하면은 예. 그 옛날에 지금 이제 무함마드 알리 같은 경우에는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쏜다. 치고 빠진 걸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 최고상을 제거하려면은 전시를 가정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상당히 어렵다는 걸 먼저 지적해주고, 네. 그다음 지금 이제 무기 말씀하셨는데 네. 이러한 특수부대 운영하려면은 인원, 병력이지요. 예. 그다음 장비, 네. 그다음 이제 작전, 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야 됩니다. 예. 근데 특전사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만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부대를 이거 아주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사로 훈련시키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아까 저 방금 우리 MH 헬기라든지 MH47이죠. 이 지금 이제 미국에 다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헬기에서 과연 미국에서 한국에서 김정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줄 수 있을 건지 네. 판명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그다음 이제 작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작권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전사 부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우리한테 안 주면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더 먼저 국민들 설득시키는 이후에 예.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뭐 병력과 뭐 작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아이디어를 굴려본다 하지만 당장 그 장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정부가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 장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독자적인 어떤 특수부대 추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양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이 김정은 핵심 수뇌부를 제거한다든가 핵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이 먼저 적이 핵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히 탐지되거나 임박했을 때 예, 예. 그것이 소위 작게 501호에 의해서 우리가 전략 무기로 B2 스텔스 폭격기나 지난번에 날라온 B1B라든지 네. 또 B52 폭격기 이런 것들이 가서 거의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예. 거의 북한 주력이 괴멸됐는데 지난번에 리비아 2015년 가다피가 도망가듯이 예. 도망가다가 차량 행렬을 보고 가다피가 위성 통화를 했거든요. 그것이 평상시에 확보한 파일하고 음성이 맞으니까 드론이나 헬파이어로 공격을 해가지고 땅굴에 숨은 걸 찾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특전 부대가 들어가서 하겠수 하는 네. 그런 때 이제 상황이 좀 예견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미 연합 작전으로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해나 서해 이런 데는 항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예. 항모에서 아까 말한 MH 계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발진을 해야 되고 또 어머하는 어머기가 또 같이 발진을 해야 되고 예. 통신 우정에서 실시간으로 김정은의 위치나 핵미사일의 위치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수전 부대가 들어가는 거를 계속 지휘 통제를 해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면 적이 있다 어디로 피해가라 뭐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작전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라 막 죽여라 데리고 오라 뭐 이런 걸 지휘 통제 통신이 실시간으로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영할 때는 원래는 국방 중기 계획이라고 5년 전에 이걸 예측해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반영해야 이것이 전력 증강이 되는데 예. 이게 북한 핵미사일 고도와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 제가 연구하고 있어서 곧 가시화될 겁니다. 지금 예. 우리 특전사 예하에 그 어느 부대를 하나 지정해서 미층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산은 뭐고 우리가 스스로 할 거는 뭐고 구매할 거는 뭐고 네. 훈련은 어떻게 하고 심지어 전투 실험할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만간에 가시화될 거지만 곧 넘어야 될 게 많은데 군에서 왜 이런 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야 이렇게 하느냐 네. 그런 질책은 받을 만하지만 일단 떨어진 불이니까 빨리 되도록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힘을 실어주고 우리 또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시작전권을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부분이 미국에서도 어쨌든 자산도 전략 자산도 미국이 아니 갖고 있기 그 때문에. 작게 501이라는 게 네네. 한국 합참과 한미 연합사 미 합참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4D라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는 한미가 공동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고는 작전 성공 가능성이 좀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그럼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하고 독자적인 특수부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달린 거고요. 현재 당장은 한미연합 작전 체제로 나가고 예. 언젠가 미래에 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으면 예. 네. 그때는 한국군 단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무기 전력 증강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도요, 지금 대선 후보 양당 캠프에서 선제 타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원론적인 부분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선제 타격론 뭐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제 미국은 대선이잖아요. 예. 대선 상황에서 아마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이러한 그 선제 타격론 운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첫 번째는 아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북한 핵영특도 고도화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차기 정부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연장선에서 압박 제재를 지속해 달라. 뭐 이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아마 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강력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한인들도 상당 부분 지금 미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 특히 한국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위, 선제 타격을 비롯한 강력한 방위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면 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표심이 또한 이 오바마 쪽의 그 기운은 다시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끝나지만도 네. 아마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쪽이니까 거기에 대한 같은 이 캠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거용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대북 정책 이 실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기 정부도 이 정책 지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 하나, 그다음 표심을 이끌기 위한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강력한 선제 타격을 운운하고 있지 않느냐 이를 보여주고 네. 단지 여기서 뭐냐면은 공화당 계통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좀 두 가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계통의 다시 말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측면에서는 예. 동맹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한 것은 두 가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화와 압박, 변경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선제 타격론 네. 일종의 그 외교 책사들이 한 이야기 여기 대해서는 그 속에 대화도 있다. 아마 먼저 대화를 하시도록 안 되면은 선제 타격까지 가는 군사적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북핵 위협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뭐 한미 외교 국방 수뇌부가 이제 다음 주에도 장관 회의를 하고요. 다음 달은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잇따라 이제 대북 관련 대책을 좀 논의할 텐데 어떻게 좀 진전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안보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별로 그닥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뭐 이번 한미 외교 국방 수장들의 어떤 대화에서는 대응책이 나올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한미 간에는 지금 독자 제재 움직임과 한미일 연대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든가 더 제재한다든가 하는데 네. 그 여전히 중국 러시아가 민생용을 걸고 넘어지고 있어서 예. 그 우리 같으면 뭐 해운 제재 같은 거 북한 항해 입항한 게 6개월 동안 된 걸 뭐 1년으로 늘린다든가 그런 거에 딱히 뭐 두드러지게 북한이 지금 아파할 거 다 어느 정도 다 내성 있게 다 견디고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북한을 제재하는 데는 북한들이 인민이 고통받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의 통치자가 무너지고 김정은을 직접 압박하는 걸 압박할 때 비리의 연행 같이 아픔을 느끼지. 예. 지금 한경북도 수해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북한 주민만 또 고통스러울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좀 델리케이트하고 좀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에 다 원유 수입 중단하라, 모든 광고를 해라 그러면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번 흥상그룹 제작진에 단서가 잡히는 거, 예. 그 증거를 명확히 이거는 니네가 그 중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라서 지난번 2,200조 더 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실리적인 접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협조가 좀 무엇보다 중요한 또 것 러시아도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리아를 러시아가 맹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러시아와 수교 매진 이후에 뭐 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영화도 합작도 만들고 관계 수교를 좀 돈독하게 해가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근 10년 동안의 이 외국,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네. 대해서 좀 시사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협력을 잘하는데 예. 이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 문제에 있어서는 예.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많이 수용합니다. 예. 그러나 이 유럽 쪽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많이 따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 여기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가 비록 유엔 안보리 상임 비사국이지만도 이런 대북 제재에 있어가지고 아마 러시아가 중국 입장을 상당히 따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보면은 북중 관계는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예. 일례로 뭐냐 했기에 중국 시진핑 주석 그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북한에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그냥 요구를 무시하고 해버렸잖아요.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불편. 그러면서 또 장성태, 처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중 불편인데 그러한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네. 좋아졌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러시아 국제적인 고립상에서도 북한은 뭡니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지난 12일 날 북러 수교가 68주년 아닙니까? 네네. 여기 대해서 뭐 영화도 들어주고 이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예, 예. 북한이 아마 김정은 체제가 좀 덩거리 외교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북중 관계는 불편하지만도 러시아하고 잘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국이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결코 한반도, 특히 북방부, 북한 쪽 결코 포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92년도지요. 우리 예. 임진왜란이라 하잖아요. 네. 일본군이 우리 한반도에 침략했을 때 예. 그때 뭐냐면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항외 원조 정쟁이랬습니다. 예, 항외. 그 다음 뭡니까? 1950년도 북한이 남침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뭐냐면 항미 원조 전쟁이라가지고 여기에 개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 한미 간에 무슨 선제 타격이다, 정밀 타격이다, 김정은 재계다, 북한 붕괴다. 결코 중국이 쉽게 용납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압박과 제재하더라도 중국의 도움 없이 성과는 어렵다. 네. 이것을 분명히 좀 더 인식한 상황에서 압박 제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당초 이번 주 초에 어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도 했는데 일단 북한은 지금 굉장히 잠잠하거든요. 네.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북한이 현재 그 미국 본토에 이르는 소위 대륙간 탄도비 ICBM이 거의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ICBM 정도는 한 30분 이상 가기 때문에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다 유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보다 더 무서운 핵탄두를 10개나 20개를 맞는 다탄두 미사일, 영어로 MIRB래 이거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더 핵탄두의 위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네. 소형화, 경량화해서 소위 수소탄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4차의 증폭 핵 분열탄 수준이고 5차의 핵탄두를 미사일에 결합하는 게 위력은 그래도 많이 있었죠. 예, 예. 근데 이거보다 더 위력이 강화된 핵탄두 미사일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여러 개를 해서 날려보내면은 예. 그때 이제 미국이 회담에 나오고 협상에 나오고 핵보역을 인정할 거라 생각해서 예. 그다음에 핵 실험을 더 할 수 있고 지난해 고출력 엔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다른 걸로 한번 쏴볼 수 있는 그렇군요. 여러 개의 동시다발 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